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빨리 하고 밥 먹고. 다 끝났다. 스님은 신라, 수능이죠. 수능과 이정. 근데 결국은 이것도 지공 스님이, 중국의 지공 스님이 뭐 비기를 줘가지고 이걸 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 불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님은 애장왕 3년에 해인사를 쟀는데 해동화엄의 종조 의상 스님이 의 제자인 신림 스님이 그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야. 스님은 해공왕 2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와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해인사의 창건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이 최치원이 이 해인사를 했다는 걸 보면 제가 말했지만 경허선사는 최치원의 후신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해인사에 가서 가장 오랜 시간 5년간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그게 이게 연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해인사의 창건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최치원의 신라가야산 해인사 해인사 선안주 원벽기, 선안주 원벽기 어디서 꺼내야 되느냐. 선안주가 누굴까. 애는 수능스님이 유학에서 돌아온 뒤 애장행의 할머니인 선목태우의 도움으로 해인사를 창건하고 이정스님이 수능 이정이죠. 그리고 그대를 이어 완성했다고 전한다. 이에 비해서 창건 연기를 전설적으로 그리고 있는 해인사 가야산 해인사 고적은 수능 이정의 두 스님이 중국 양나라 때 고승 또 있잖아. 보지공, 이 보신가? 궁금하다. 이 지공대사가 본래 궁금해요. 보시가 있나? 왜 보지공이라 했지? 배고파. 그냥 보지공이라고 했네, 여기도. 이게 확실하게 안 돼 있어. 보지공 화상이 이 정도 사라고? 말이 되나? 신기하다. 그 지공은 한 번은 맞는데. 달마 이전에가 보지공이 있었다고? 418에서 514? 그 지공은 아닌가 봐. 418에서 514 지공화상.
산문은 맞는데. 맞네. 가만 있어봐. 맞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아는 지공화상이란 말이야. 나옹 지공. 418에서 514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지공. 그러면 지공 나옹. 나옹은 지공 나옹 나옹은 전혀 아닌데. 나옹은 1320년이고 지공화상은 1300. 보지공화상 맞는데. 이게 미치겠다. 보지공화상이 맞아요. 보지화상이라고 한답니다. 그 보씨를 왜 넣냐니까. 지공 나온 무학대사. 또 지공화상은 또 저런 거네. 문제가 있다. 이름이 똑같은 것 같으네. 지공 나옹 할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고승 보지공의 답산기를 가지고 돌아와 애장왕의 도움으로 창건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 지공 나옹 무학 이 세 분의 그 지공 글씨가 달라요. 그 지자는 가르칠 지자를 또 쓰시네요. 이 지공하고 달라. 서로 다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두 창건사라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수농 이정 스님이 국회 해인사를 창건했다. 뭐 대표적인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왕실 성목태우 또는 애장왕이 이를 도왔다는 큰 줄기만 일치하더라. 애장왕이 지었다. 도와줬다라는 것만 일치한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해오는 그거라 기록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설이 있는 거죠. 이후 해인사의 화엄종풍은 이정스님이 뒤를 이어서 조지가 된 결원스님과 현준 희랑스님에게, 희랑스님은 우리가 많이 알죠. 현준 결원보다는 희랑대가 있어요. 희랑대 아시죠? 목이 없앤 결원 현준 스님은 종남산 엄화상 보은사회를 조직했던 종남산 엄화상 허마상 아니야? 종남산 엄화상 보은사회네 맞네. 를 조직했던 분들에다 이 시기의 해인사는 신라 화엄종의 중심무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화엄종 찰로서 해인사의 위상은 고려대에 이르러서도 그게 어디로 이어져? 대각극사의천으로 이어지죠. 대각극사의천이나 각해채원 스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천 스님은 광종의 4대 광종 왕자님이죠. 의천 스님은 40세 때 1095년을 전후하여 해인사에 머물렀다. 스님은 본래 화엄종의 도승통이었던 경덕국사 난원 스님에게 출가해서 그로부터 화엄 교관을 배운 화엄 학승이었으니 중국과 거란 일본 등지에서 소집한 경서를 모아 뭐를 만들어줘? 속장경을 만들었잖아요. 속장경을 간행했던 스님은 천태종의 계조로도 알려져 있죠. 누구? 대각국사 의천이죠. 그래서 천태종의 계조가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화엄종과 선정으로 다녔던 불교계를 회삼귀일의 천태사상으로 회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의천이 해인사에 머물렀던 시기는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개창하기 이전이었더라. 국청사에서 천태종이 개창되죠. 고려 충수강 때 활약했던 충수가 거의 끝이죠. 채원은 해인사에 머물며 의상스님의 백화도량 발원문을 주석한 백화도량 발원문 약해와 사시화엄 중에 제28 관음법문을 주석한 화엄경 관자재 보살 소설 법문 별행수 더럽게 기네 제목도 화엄경 관음 지식품 등을 저술한 화엄 학승이었더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의상대사는 화엄하게 대가죠. 동일 신라와 고려대를 거치면서 화엄 종찰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던 해인사는 태조 7년에 태조 이성계죠. 7년에 강화도 선원사에서 지천사로 옮겼던 고려 대장경을 이곳에 다시 봉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팔만 대장경이 옮겨오는 과정이죠. 강화도 선원사에 있었어요. 법보종찰로서의 명맥을 잇게 된 것이었더라. 그래서 해인사는 명실상부 이제 팔만 대장경이 옮겨오면서 이제 그 법보종찰의 이름을 갖게 됐어요. 고종 23년 1323년에는 설치된 대장도감. 고종 23년은 이게 지금 지금 조선왕조 고종이 아니라 어디 고려 고종이죠. 고려 고종 끝판에 16년에 걸쳐서 조성한 고려 대장경이죠. 가장 완벽한 대장경으로도 유명하죠. 대장도감에서 했죠. 고려 대장경의 봉안을 계기로 해인사는 왕실과 재상들의 기회를 받으며 조선조의 숭유역벌 정책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 조선왕조 마지막 왕 고종황제가 그 경허선사한테 그 법주라는 이름으로 인경불사를 하게 되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태조는 대적광전 앞에서 3층 석탑을 보수하고 대장경을 인출했으며 오교 양종을 선교 양종으로 통합했던 세종대에서도 해인사는 전국에 남은 16개 사찰 중 하나야. 그러니까 16분산이죠. 전답 200결과 승려 100명을 지정받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해인사는 나라에서 보호한 자복사찰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복사찰. 나라의 안녕을 비는 자복사찰. 세존도 마찬가지. 세조, 태조, 세종 할 것 없이 세조는 경전을 널리 홍보하여 군생을 제도하려는 하고 즉위 5년에 1459년에 대장경 50벌을 또 인출하고 경상감사에 명하여 비좁고 허술한 장경강판 40여 칸을 새로 짓게 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조가 굉장히 그 불심이 장했던, 이어 성종 때에도 1484년에는 세조의 비정의 왕후가 해인사 중건의 뜻을 세웠지만 이루지 못하고 승하하죠. 같은 왕 19년에 인수대비 인해의 두 왕후가 정의 왕후의 유업을 이어서 등곡 학초 스님을 총책임자로 해가지고 또 해인사를 또 중건하게 되죠. 장경각이에요. 지금 3년 동안 기울어진 판전을 비롯해 대적광전과 요사체 등의 160칸을 세웠다고 한다. 판전은 이때에 이루어졌더라. 이 판전은 통풍을 위해 창문이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날짐승이 절대 날아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재에도 재난을 면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온전히 보내되는 그 신의함을 보여주고 있는 해인사 팔만 대장경 장경각이에요. 성종 때의 재규모 중찬 이후 해인사는 여러 차례 중건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가람 배치를 이루는데 불사의 대부분은 화재에 의해서 새로 짓고 살았는데 장경각은 불타지 않았어요. 경파는 숙종 21년에 와 그 이듬해 일어난 화재로 만월당 원음로 등이 불타자 뇌음이 중건했고, 뇌음이 스님이죠. 영조 19년에는 수백 칸이 불타는 대화재가 일어나서 해인사도 참 화마가 많이 닥쳤어요. 어느 절이나 그렇지 않은 절이 있어라면 특히 해인사는 팔만 대장경이 굉장히 위험지경에 많이 이르르죠. 경상관찰사 김상훈의 도움으로 능은 스님이 복원했으니 또 같은 왕 39년 영조죠. 39년과 정조 4년 순조 17년 1817년 고종 8년 1871년에도 크고 작은 불이 계속 일어나죠. 설파스님, 성파스님, 영월스님, 연월 등이 각각 중건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성파가 왜 거기서 나와? 성파는 이 한문이 달라요. 지금 우리 종종이 이 성파는 그 성품 성자를 쓰죠. 깨칠 성자 쓰나? 성품 성자 쓰. 성품성. 순조 때의 복원에서는 경상감찰사인 김노경의 도움이 컸는데 그는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도 나중에 94세 때 봉은사에 와서 머리를 깎죠. 그래서 승려가 되어 마지막 승려.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가 경상감찰사인 김도경이었더라. 그래서 김도경이가
불심이 장해서 해인사 그가 화재를 입었을 때 많은 그 도움을 줬더라. 김노경은 아들을 시켜서 대웅전 건립을 위한 권선문과 상량문을 짓게 했는데 아들이 김정희죠. 김정희는 화재를 방비하고 진압하기 위해 상량문에 법화경 화성육품의 8방 16불명과 아미타경의 6방 불명으로 624 상령문 끝에 분이는 노래를 읽었다고 전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불력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그 화재를 면하고 불법을 수호하고 이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날에 우리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렇게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스님들 잘하고 계시는지요? 오바. 이처럼 고련 대장경이 봉함됨으로써 법보 종찰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한 해인사는 그 이후에는 기라성 같은 고성 대덕들이 끊임없이 주석했죠.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정맥을 이어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 성철 스님, 가야산 호랑이, 법전 스님, 뭐 그 후에 뭐 이게 하여튼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해인사를 다 머물고 특히 경허선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퇴설당을 한번 앉아야 똥 깔고 앉아야지 명분이 쓴다 해서 그냥 전부 다 스님들이 해인사 퇴설당 한번 앉아보려고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성철 스님도 또 마찬가지로 퇴설당의 그 법맥을 이어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은 청허휴정과 함께 한국 불교의 2대 문파를 형성한 청허휴정 부휴선수 아시죠? 부휴선수 스님 선사를 비롯해서 승병장 사명유정 부휴선수의 제자인 벽암각성 경허선사의 법맥이에요. 다 이거. 사명유정은 아니에요. 고한희연도 아니에요. 같은 선의 종장들이 이거 해인사에 주석을 했더라. 청허휴정은 그 법맥을 편양언기하고 사명유정을 했는데 우리 경허선사는 편양언기 쪽이에요. 청허휴정 편양언기로 가고 그 편양언기가 풍담의심 맞네. 그 다음에 풍담의심이 뭐예요? 환성치안으로 오죠. 환성치안은 통도사 그죠? 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은 그 다음에 호암체정 호암체정 나오죠. 이나 그의 제자인 연담유일 설파상은 이쪽은 또 아니에요. 경허선사 패가 아니에요. 편양언기 문파죠. 호은유기 등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이어온 화엄학의 대가들이죠. 조선시대에 전한 화엄 강주들이니 화엄 강주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경허선사는 선이죠.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들어서서도 해인사는 그 사격을 인정받아 영남 불교의 중심 도량으로 거듭 자리매김을 하더라. 지금도 그렇더라. 해인사 주지스님 누구죠? 해일스님. 여기 조계사에 그 누구지? 자승스님 있을 때 그때 뵀는데 누가 해일스님 찾아가라는데 아직은 안 찾아가요. 해인사의 경허스님의 많은 자취가 있는데도 그거 한번 찾지를 않더라고. 광무 6년에 원흥사를 전국의 수사찰로 정하고 전국의 16개 중법산을 나누었을 때 영남의 중법산으로 수사찰이 됐더라 이런 얘기죠. 해인사가 1911년 조선총독부가 사찰령으로 1910년 한일합방 된 뒤로부터는 이것들이 조선총독부가 다 대장이야. 사찰령으로 전국을 30일 본산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16개 말사를 관장하는 본산이 됐더라. 누가? 해인사가. 몇 개고 본산인가? 지금은 이제 31개 본산이 이제 일제시대 있고 지금은 25교구 본산이 됐죠. 25교구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현재 이끌고 있어요. 이처럼 해인사는 구한말과 일제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인사에는 많은 고성들이 주석하며 법 등을 밝히고 있죠. 특히 근세 한국선의 중흥조두구 우리 경허대선사가 광무 3년에 1899년부터 이곳에 추석을 하게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1898년은 부모사, 1899년은 해인사, 1900년은 송광사, 1901년은 통도사 이렇게 돼요. 경전 간행불사와 수선사, 경전 간행불사는 그 고종황제가 내린 칙명으로 대장경 인경불사를 했고
수선사 창건은 경호선사가 조실로 와가지고 중주가 돼서 그 재산정원이 초대를 해서 수선사 창건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실이 됐죠. 신설사업 등의 법주가 된 것을 비롯해서 그 후 오늘날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라성 같은 내노라 하는 승려들이 다 해인사를 거쳐가요. 안 거쳐가면 꽝이지 뭐. 그래서 해인사는 세요. 뭔가가. 내가 보기로는 해인사가 최고인 것 같아. 그 규모가, 내가 해인사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고 그 직접 그 스님들을 많이 봤어요. 거기서 20 몇 살 때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22살인가 3살 때 다 봤어요. 거기. 발을 막 이렇게 걷고 들어갔더니 스님들이 막 하더라고. 하남 중원, 용성 진종, 용성 스님도 있었죠. 효봉 원명, 효봉 스님도 있었죠. 청담 순호, 청담 스님도 있었어요. 지월 병안, 구산 스님도 있었어요. 구산 수련, 인곡당도 있어서 인곡당, 인곡 장수, 영암 스님도 있어요. 근데 나 엄청 이 스님들 거의 다 만난 것 같으네. 최근 스님들. 영암 스님도 제 살아생전에 만났어요. 봉은사에 있을 때. 봉은사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꼬아박았나봐, 영암 스님한테. 내가 낙하산으로 뭘 들어왔다. 개뿔 시골뜨기가. 그래, 오냐, 나 시골뜨기다 어쩔래. 지금 그 사람 살아있어요. 폭상 들어갔겠지, 뭘.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좀 착한 일을 해야지. 어? 내가 어린 나를 그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꼬아박았더라. 그래가지고 영암 스님이 거기 저기 봉원사 가면 옆방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영암 스님 벽장 열어서 뭐 사탕 과자 다 이렇게 훔쳐먹고 막 냉장고 뒤지고 다 해도 스님이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제 나이가 그때 어렸을 때거든요. 서울로 이제 처음 저 시골뜨기가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누구랑 같이 갔었어 그때. 그랬는데 그 봉원사 신도회장인가 딸이랑 같이 갔는데, 영암 스님이 끼득끼득 나를 보고 자꾸 끼득끼득 웃으세요. 스님이 뭐 내가 삼배 드렸더니 마음 말도 안 하고 나만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끼득끼득 웃으시더라고 자꾸. 그래서 나는 이제 민망하고 결혼 적어서 이제 큰 스님이라고 쫄았다가 이제 왔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나보고 시골뜨기가 아주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그 낙하산으로 와가지고 뭐 발령을 받고 왔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영암 스님이 나를 보니까 내 눈이 이 그 총기가 번쩍번쩍 빛나는데 백두산 꼭대기다 올려놔도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총기가. 잘 보셨어. 내가 원래 그랬거든. 백두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나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스님이 나를 많이 이뻐하셨었죠. 선생님 가셨어요. 자운도의 이름이 성우야. 근데 그 성자가 경허성우가 아니고 깨칠성 소우가 아니고 성할성이죠. 보조할 우자야. 근데 그런 이름 따라 또 자운 스님도 좀 많이 뭐라 하셨죠. 또 고암 스님, 윤고암 스님 아시죠? 고암 상원, 태옹 성철 다 만나봤네. 여기 다 있네. 오 마이 갓. 태옹 성철. 나 여기서는 성철 스님이 제일 많이 만났구만. 내가 성철 스님 밥도 몇 번 해드렸다. 성철 스님 나보고 맨날 트집 잡아요. 깨끗이 닦으라고 이렇게. 내가 청소했나? 이거 먼지가 이게 뭔가? 거기 어디요? 백년암 청소는 내가 다 했어요. 한 몇 달 했어요 거기서. 예. 그래서 이곳에 주석하거나 거쳐갔으니 이렇게 하여 화엄도량으로 명백을 이어왔던 해인사는 이 스님들에 의해서 종합수도량으로 면모를 신하게 되었더라. 1946년 가야 총립이 성립되었고 1962년에는 총림이 몇 개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8대 총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5대 총림밖에 없었잖아요. 대단했어.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뭐 백양 총림, 뭔 총림 생겼더만. 1962년에는 해인 총림의 초대 방장 태옹성철 아시죠? 태옹. 예. 물러날 텐데 태옹성철은 물러날 태자 쓰시나? 우리 경화 스님은 쓸모없는 눈무더기, 무더기 태자인데
잘 모르겠다. 한번 볼까? 성철이 설치됐더라. 잘해. 힘들어. 그만큼 해인사는 그래도 성철 스님 살아계셨을 때 당시만 해도 선이 살아있었어요. 왜? 화두 타러 간다가 유행이었거든. 화두 타러 가자가. 화두를 들어 타러 갈 때 누구한테 타러 가요? 성철 스님 타러 가고 경봉 스님한테 타러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해암 스님 타러 오죠. 우리 해암 스님한테도 많이 타러 왔어요. 우리 해암 스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복조가리가 없죠. 해암 스님도 복조가리가 없어요. 나도 해암 스님을 너무 늦게 만나고, 응? 90일, 100한 살 때 나보고 제자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까? 100한 살 때 마지막 제자를 나보고 하라는데 거절했어요. 스님 나 안 해요. 이 머리카락 놓으세요. 이 머리카락이 지금 그 머리카락이야. 네네. 머리카락을 붙잡고 그냥 늘어져서 그냥 제자하자고. 마지막 제자 하자. 아, 스님 나 마지막 제자 안 해요. 이래서 간신히 빠져나왔지. 망원동에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해암스님도 대단하신 선지식이죠. 그만큼 해인사는 역대 조사들과 선지식들이 주석하면서 불사를 하고 선언을 개설하였으니 특히 구한말 우리 한불교, 선불교, 중흥조 우리 경허선사가 이곳에서 수많은 엄청난 불사를 하고 계시죠. 해인사하고 경허선사하고는 진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우리 경허선사예요. 주도하고 선언의 수자들을 지도하면서 선의 기틀을 마련하여 해인사 장경각 판전의 인경불사를 주도하고 해인사 수선사 선언을 개설하여 법주로 조치를 모시면서 선의 기강을 바로 세우니 그런데 과연 해인사는 경허선사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만큼 하고 계시나요? 절대 안 하고 계셔요. 경허선사가 남긴 자취를 하나도 써놓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태설당에도 써놓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죠. 구강로에도 하나도 안 써놨어요. 수선사도 하나도 안 써놨어요. 경허 경자도 없어요. 거기 가면.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스님들도 다 이 시류에 따라서 우리 경허선사가 지금 이렇게 꽉 막힌 이거를 맞은 거는 설정 스님 때문이라니까. 설정 스님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설정 스님도 그만큼 센가. 설정 스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있으니 이걸 어찌해야 돼. 해인사 수선사 선언을 개설하여 법주로 모시면서 선의 경을 바로 세우니 경허는 대선지식으로 해인사를 교와 선이 공존하는. 경허 스님은 해인사를 선만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선방을 개설하긴 했지만 수선사라는 선방을 최초의 선언이죠. 최초의 선언. 그런데 교를 굉장히 중시해서 그 말했다고 했죠. 그래서 교를 해서 뭐랬어요? 뭐? 어? 귀치자기. 예. 귀치자기라고 하는 그 속에 이 경을 많이 끌어와요. 많이 끌어와요. 경허선사가 귀치자기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자자예요. 네네. 응? 자기. 그래서 자기로 스스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귀치자기가. 자기 취향으로 돌아온다. 돌아갈 귀. 근데 여기에 이제 경을 많이 소개해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응? 어떤 경? 죄복, 응? 보응경.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살다. 죄복 보응경. 또, 뭔 경이 들어? 죄복 보응경하고, 그냥 정말 들어보지 못한, 스님, 뭐죠? 빨리 가르쳐주세요. 제복 보온경. 수많은 거기에 그 29장. 29장을 남기시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다 소개를 해요. 제복 보온경. 뭔 경이요, 스님? 스님! 어? 아, 생각 안 나. 뭐 한산 습득시, 뭔시 많아요. 다음에. 어쨌든 내가 기억나는 건 제복보응경이라는 이런 처음 들어보는 시를 경을 거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해인사를 교와 선이 공존하는 대도량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경허선사가 큰 기여를 하게 되죠. 해인사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법보종찰이긴 하지만 선방도 개설을 하시고 또 선을 크게 이렇게 그거 시키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경허선사예요. 일단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느냐? 오냐?